드디어 제가 이제 프리미어 리그를 시작으로 해외 축구 관련된 승부 예측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프로토 78회 프리미어 리그 빅6 승부 예측부터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승부 예측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가 너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원하는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는 한 채널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몇 번 앞에서 언급을 했었고 K리그 승부 예측, 이번 회차 승부 예측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용환토핑님이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픽, 아니라면은 그 팀에 관련된 정보들을 좀 더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리는데, 이분 혼자서만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있는 채널 매니저분을 통해서 그 채널 매니저분께서도 정보를 다양하게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뿐만 아니라 알람 설정까지 해 놓으셔야지 이제 그 용환토핑님의 실시간 라이브 방송 공지를 받으셔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정보를 빠르게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승부 예측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용환토핑님의 채널을 구독, 알람 설정까지 다 해놓으셔서 정보를 많이 얻으셔서 좀 픽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브라이튼 토트넘 경기부터 시작을 할 텐데, 브라이튼이 최근 5경기에서 1득점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개막전에서 3대0으로 깜짝 승을 거둔 이후에는 리그에서 2득점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다. 득점력에 있어서는 정말 쉣이다. 여기에 이제 토트넘 상대로 2시즌 동안에 1무 3패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거, 요것도 좀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토트넘의 상황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토트넘이 지금 챔피언스리그 포함해서 9월 10월 달에 최근 들어서 2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원정승 하나도 없습니다. 원정승 절대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가장 걸립니다. 토트넘이 심지어 그 리그컵에서도 4부 리그 팀에게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 대신에 해리케인, 손흥민, 은돔벨레, 여기에 델리알리 선수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 선수들의 이 공격진 조합은 괜찮아요. 공격을 잘 밀어붙일 때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이튼의 공격보다는 토트넘의 공격에 좀 더 비중이 좀 가중이 될 거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토트넘의 승리를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설마 여기에서 브라이튼이 깜짝승을 거두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아무튼 브라이튼보다는 토트넘의 승리를 예측해보도록 하겠고, 다음으로 이제 이 경기가 진짜 빅매치죠. 리버풀과 레스터시티. 리버풀이 지금 리그에서 7전 전승도 전승이지만 안필드에서 지금 리그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뿐만 아니라 지난 시즌, 그리고 지지난 시즌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패 행진인 걸로 들었는데, 아무튼 안필드에서의 이 리버풀은 정말 막강합니다. 그 어떤 팀도 승리를 거두기가 정말 힘들다. 그리고 레스터 상대로도 홈에서 3승 2무로 최근 들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아마 레스터가 우승을 했을 때에도 리버풀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거, 요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챔피언스리그 2차전 잘츠부르크와의 경기에서 쉽게 갈 수 있었던 경기에서 3대3까지 끌려갔었다. 그러면서 좀 체력적으로 좀 소비를 좀 많이 했었다는 거. 여기에 마팁 선수가 과연 출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 경기를 보니까 반다이크 선수가 약간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었다. 특히나 황희찬 선수에게 약간은 좀 굴욕적인 그 득점 장면을 허용했었던 만큼 마팁 선수가 있어야지 반다이크, 마팁 이 중앙 라인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선수의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레스터시티가 올 시즌 리그 1패밖에 거두질 않고 있다. 맨유에게 정말 뜬금패라면 뜬금패겠죠. 아무튼 그 맨유의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0대1로 졌다는 거. 그 0대1 패배 제외하고는 로저스 체제가 확실하게 자리가 잡혀서 그런지 리그 3위까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하면은 이 스쿼드를 잘 유지해서 유로파 리그,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레스터시티가 다시 한 번 더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풍의 주역은 바디, 은디리, 페레이라, 슈마이켈 골키퍼, 특히나
은디리 선수, 이 선수가 캉테 이후에 캉테 선수의 역할을 정말 충실히 잘해주고 있고, 오른쪽 풀백 페레이라 선수의 역할도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디와 슈마이켈 선수는 레스터에 몇 년 동안 계속 주전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딱히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레스터 시티가 지금 메디슨 선수가 출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체력적으로 좀 소비가 많이 된 리버풀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안필드에서의 리버풀은 정말로 극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디슨 선수가 출전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레스터 시티의 파괴력을 한층 더 강화시킬 거나 아니라면 조금 좀 힘겨운 경기를 치르느냐, 이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역시나 잘츠부르크에서의 그 체력 소모, 이게 정말 클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무승부를 좀 예측해 보려다가 저는 레스터의 승리로 과감하게 정말 빡세게 역배를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만의 도전입니다. 네, 따라하실 필요 없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아스날과 본머스의 대결인데, 아스날은 어찌됐든 간에 오바메양 선수가 리버풀 경기를 제외하고는 리그 전 경기 득점을 하고 있다. 특히나 이 라카제트 선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아스날의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 아, 오바메양 선수가 진짜 이 반페르시 이후로 아스날의 득점 제대로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위태위태하게 올 시즌 경기를 치르고 있어도 어쨌든 홈에서 2승 1무로 무패 행진을 달려나가고 있다. 아무튼 본머스 상대로도 이런 홈 경기의 이점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여건이 될 거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중앙 수비가 역시나 허술하죠. 아무리 다비드 루이스를 영입했다고는 하지만 이 선수도 자꾸만 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파울을 범하면서 페널티킥을 내주거나 아니라면은 상대방의 그 압박을 제대로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조슈아 킹이나 아니라면은 뭐 칼럼 윌슨 이런 선수들의 상대 압박 아니라면 스피드에 좀 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본머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조슈아 킹의 스피드 그리고 칼럼 윌슨의 이 결정력, 이 투톱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것에서만큼은 본머스가 기대할 만한 요건이 될 거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케 선수, 나단 아케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공중볼 경합을 통해서 득점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케 선수를 통한 이 득점 장면도 나름 기대해 볼 만하다. 특히나 이 중앙 수비가 그렇게 강력하진 않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본머스가 잘하면 무승부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스날 원정 경기에서 4연패, 요게 좀 크죠. 특히나 아스날이 홈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리고 3번 쿡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에 대해서 제가 많이 보진 않았으나 이 선수가 자꾸만 실점 장면에서 자꾸만 관여가 된다. 이 선수가 자꾸만 좀 스피드에서 좀 딸리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반응 속도도 느리고 하니까 오바메양에게 빈틈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홈 아스날 연승 이런 걸 고려해서 아스날의 승리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더 길게 얘기 안 하고 아스날의 승리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맨시티 울버햄튼. 뭐 요 경기도 뭐 딱히 이렇게 프리뷰할 내용 많지는 않아요. 뭐 스쿼드가 탄탄하잖아요. 일단 맨시티가 챔피언스리그 일정 치렀다고 해도 뭐 주전이든 아니라면은 뭐 후보 명단에 있는 선수든 다들 최근 들어서 페이스가 좋습니다. 반면에 울버햄튼은 한정된 이 스쿼드로 유로파 일정과 리그 일정을 다 소화해야 되다 보니까 유로파 리그 일정 이후의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유로파 리그 예선전이나 조별리그 일정 이후에 리그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제주스, 마레즈, 이 맨시티에서 후보 명단에 주로 있는 이 선수들이 괜찮아요. 특히나 마레즈 선수가 최근 들어서 주전으로서도 꽤 모습을 보여주면서 측면에서의 활약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나오든지 간에, 그리고 혹시라도 데브라이너 선수가 발목 부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뭐 벤치에라도 나올 수 있겠지만, 안 나온다 할지라도 뭐 선수 보호 차원에서 안 나온다 할지라도 다비드 실바, 스털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맨시티의 승리를 예측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노리치처럼 깜짝 승리를 거둘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봐요. 울버햄튼이 체력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맨시티의 승리를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우스햄프턴과 첼시 경기. 사우스햄프턴이 어쨌든 이 워드프로스 선수를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드프로스 선수가 이 슈팅이나 프리킥 감각이 상당히 좋아요. 한번 이렇게 제대로 얹혀지면은 골문을 그냥 갈라버리기 때문에 이 선수 꼭 주의해야 되고, 거기다가 사우스햄프턴이 흐름을 타면은 정말 날카로운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좀 적긴 했지만 그래도 날카로운 모습이 많이 나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첼시라고 할지라도 첼시가 최근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우스햄프턴 분명히 방심하면은 승리 거둘 가능성 없다고 봐요, 저는. 대신에 사우스햄프턴이 최근 3경기 1무 2패, 그리고 올 시즌에 리그에서 멀티 득점이 딱 한 경기밖에 없다는 거. 아무리 날카로운 장면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게 득점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게 사우스햄프턴에게는 좀 불리한 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첼시의 경우, 첼시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아브라함, 마운트, 윌리안, 조르지니오, 이 네 선수가 저는 가장 눈에 띄는데, 특히나 공격에서의 결정력 아브라함, 그리고 중원에서의 이 볼 배급 조르지니오, 이 두 선수의 역할이 정말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정말 결과로서도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첫 4경기에 비해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4경기에서는 전반전에 빡세게 하다가 후반전에 체력 다 소비해갖고 많이 밀리는 모습을 노출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좀 아브라함의 결정력을 앞세워서,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뭐 잘 운영을 하면서 쓸 땐 쓰고, 그리고 약간 조절을 할 땐 조절을 하면서 첼시가 좀 안정적으로 좀 경기 결과를 나름대로 좀 잘 습득을 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19-20 시즌, 올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UEFA 슈퍼컵, 리그컵 뭐 다 따져봐도 클린시트가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브라이튼 경기 홈 경기에서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비력이 얼마나 잘 받쳐주느냐가 첼시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래도 최근 분위기를 좀 많이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최근 분위기 사우스햄프턴 침체, 첼시 상승 딱 나오잖아요. 첼시의 승리 좀 예측을 해보되, 이 경기에서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은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뉴캐슬과 맨유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는 맨유 관점에서만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뉴캐슬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분석을 못했으니까 맨유 관점에서만. 자, 맨유가 지금 나아지지 않는 경기력, 특히나 유로파 경기를 보니까 솔직히 이 경기는 좀 약간 심판의 좀 판정이 좀 어설펐던 것도 한몫을 해서 0대0 무승부로 끝난 거지, 이거는 솔직히 알크마라가 이겼어요. 그리고 리그 경기에서도 솔직히 웨스트햄에게 지고 레스터에게 어떻게 1대0으로 이겼나 싶을 정도입니다. 솔직히 그때 레스터가 졸전 펼쳐서 이긴 거지, 솔직히 맨유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뉴캐슬도 이길 전력이 안 돼요. 그리고 솔샤르의 지도력도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이라면은 포그바 선수가 이 경기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 알크마라 경기에서 포그바 선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예 명단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리그 순위를 끌어올릴 겸 포그바가 출전할 수 있으면 아마 출전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링가드 선수가 이 햄스트링 부상 때문인지 후반 막판에 교체가 되었다는 거. 링가드 선수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링가드 좀 쓰레기잖아요. 쓰레기니까. 자, 그리고 다니엘 제임스와 래시포드 선수의 득점 페이스 회복이 이 경기에서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 제임스 선수가 지난달 득점 이후로 득점이 터지질 않고 있고, 래시포드 선수도 그 레스터와의 경기 이후에는 득점이 터지질 않고 있어요. 유로파리그, 리그컵 다 따져봐도 그 경기 이후로는 이 두 선수가 득점을 터지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빨리 이 두 선수가 양쪽 측면에서 혹은 중앙을 해집어 놓으면서 득점에 성공을 해야지 맨유가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안 그러면은 다른 득점을 기대할 만한 선수는 맥토민이나 아니라도 뭐 잘해봐야 그린우드? 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유의 이 두 선수가 얼마나 잘 살아내냐가 중요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거는 참고사항이에요. 그냥 뉴캐슬이 홈 경기에서 맨유 상대로 1승 1무 1패예요. 그러니까 맨유의 지금 상황까지 고려를 해본다면은 뉴캐슬이 아무리 진짜 정말 완전 부진하다 할지라도 좀 비볼만하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저는 이 경기 무승부를 예측해봅니다. 만약에 맨유가 선제골을 넣는다 할지라도 뉴캐슬이 정말 잘하면은 무승부를 거둘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무승부를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 예측 요약해드리자면은 브라이튼 토트넘 경기 좀 불안하지만 토트넘 승, 리버풀 레스터 경기 제대로 역배 겁니다. 레스터 승리, 그리고 아스날 보머스 아스날 승, 맨시티 울버햄튼 맨시티 승, 그리고 사우스햄프턴 첼시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저는 첼시를 찍었고, 뉴캐슬 맨유 경기는 그냥 왠지 뉴캐슬을 이기기 애매하고 맨유 이기기도 애매하고 무승부 찍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한번 이렇게 딱 보세요. 저는 이 팀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냥 하는 김에 하는 겁니다. 번리 에버턴 경기는 번리 승, 노리치 아스톤빌라 경기는 양 팀의 장단점이 확실해요. 공격은 꽤 한 방이 있지만 수비가 허술하다. 이런 게 서로 맞물려서 한 2대2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승부. 그리고 와포드 셰필드는 와포드가 한 번쯤 이길 타이밍이 됐긴 했는데 셰필드가 K리그로 따지자면 성남급이에요. 성남처럼 정말 짠물 수비, 이 질식 수비에 있어서는 정말 일가견이 있고 거기다가 되게 끈끈한 팀이에요. 이 팀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 혹은 셰필드, 여기서 꼬아서 셰필드의 승리. 그리고 웨스트햄 크리스탈 경기는 크리스탈이 정말 기복이 있는 팀이에요. 그리고 웨스트햄이 그래도 그나마 좀 크리스탈에 비해서는 조직력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웨스트햄의 홈승을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제가 잠시 뒤에 프로토 78의 픽을 다 해놓고 나서 그 해외 다른 리그의 픽을 이렇게 좀 챔피언스 리그처럼 사진으로 띄워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